철조망 너머로 경비견이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어붙은 함경북도 산골 정치범 수용소. 숨이 멎는 그 순간 제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둠 속 눈 덮인 바위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조망 너머 경비병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경비견이 또다시 지저댔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평범했던 삶이 산산조각 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동료의 모함 한마디로 재판도 없이 트럭에 실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트럭에서 뛰어내리자 간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줄 서라 반영명 분자들. 간수의 곤봉이 제 앞 여자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비명과 간수의 발길질.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한 사람은 저와 같은 죄수, 또 한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해 2,500km를 달려 대한민국 땅을 밟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겪은 진실입니다.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일상, 탈출을 결심하게 된 순간, 그리고 죽음의 계곡을 넘던 그날 밤.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걸음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29살까지 식품 공장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2010년 겨울,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작업반 최명희라는 여자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공장으로 들이닥쳤고 재판도 없이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함경북도 산골 어딘가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만 보였습니다. 내려. 빨리. 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영하 20도는 좋게 넘는 추위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아플 만큼 차가웠습니다. 줄 서라 반영명 분자들. 간수가 곤봉을 들고 외쳤습니다. 제 앞에 있던 여자가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간수는 그 여자의 등을 곤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여긴 쉴 곳이 아니다. 간수는 쓰러진 여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곳.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그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여자 간수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 전부 다 벗어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알몸이 된 채 한 줄로 섰습니다. 입 벌려. 간수가 제 입안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넣어 잇몸까지 확인했습니다. 귀 뒤, 겨드랑이, 다리 사이,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앉아. 의자에 앉자 간수가 가위를 들고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무자비하게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죄수였습니다. 12호 막사로 가라. 회색 죄수복을 던져줬습니다. 너무 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막사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땀, 오줌, 곰팡이 냄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저를 보고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어떤 여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왔소? 마른 얼굴에 눈만 큰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난 여기 온 지 2년 됐소. 그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석 달 버티면 1년 버티는 거요. 1년 버티면 그냥 살아만 있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기침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계속 떠오르는 얼굴. 5살 아들 지훈.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알고 있을까요? 죄수 번호 불러.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1번, 2번. 여자들이 차례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12번.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저는 박수진이 아니라 12번이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다. 10분. 간수의 말에 여자들이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한 번 뜬 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보니 강냉이 알갱이가 몇 개 떠다니는 물이었습니다. 이게 밥이라고? 빨리 먹어. 10분 지나면 노동장으로 간다.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죽을 마셨습니다. 맛도 없었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한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35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우리 막사 제 옆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여자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12번이라오. 박수진이었소. 한미경입니다. 아니, 이제는 번호가 있겠죠. 여자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왜 들어왔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가 중국 물건을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성분이 안 좋았소. 아버지가 월남자 가족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지만 미경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 눈빛에는 아직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이, 8살 아들이 있어. 미경이 어느 날 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냐고 울었을 거야.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5살 아들이 있습니다. 미경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경과 저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일할 때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간수들 눈을 피해서 한 명이 힘들면 다른 한 명이 몰래 도왔습니다. 간수들은 여러 명이었는데 대부분 잔인했습니다. 특히 박철호라는 간수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죄수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때릴 때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라는 간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다른 간수들과 똑같았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때릴 때도 다른 간수들처럼 잔인하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간수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소? 미경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수 말이요? 예.
다른 간수들보다는 조금 덜 무섭소. 저도 느끼고 있었지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간수는 간수라오.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사흘째 죽도 제대로 못 먹고 배가 너무 아파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괜찮아? 그가 다른 간수들 안 보이게 저를 세워줬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 계속해.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경도 봤습니다. 수진 동무 방금. 모르겠어. 착각일지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동무, 우리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알아요, 수진 동무. 저도 다시 우리 아들을 꼭 보고 싶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이 더 생기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수용소 안에서는 계절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저 조금 덜 춥고 조금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경과 저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얼굴만 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 힘들면 다른 한 명이 그 사람 몫까지 들키지 않게 일했습니다. 수진 동무, 오늘은 내가 더 할게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째 배탈이 났거든요. 아니요. 미경 동무도 힘들잖소. 괜찮소. 동무는 어제 내 것까지 했잖소. 그날 새벽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감자에게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노동장 한가운데 세 여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한 반동 분자들이다. 보위부 간부가 외쳤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신음이 흘렀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으켜 세워.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무, 저 여자는 오늘 처형 대상이 아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박철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록이 없어. 상태도 지금은. 강민수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그날 세 여자는 모두 처형됐습니다. 임신한 여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철호의 눈은 강민수만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수가 밤에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12번, 27번 나와보시오. 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12번은 저고 27번은 미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우리가 서로 돕는 걸 들켰을까? 밖으로 나가니 강민수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오. 그는 우리를 창고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무들. 강민수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강냉이 2덩어리였습니다. 이걸 왜 주시는 거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들이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알았을까? 며칠 전에 동무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동생이 있었소. 있었다니. 무슨 말씀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동생이 2년 전에 이 수용소에 있었소.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혀왔죠. 미경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간수의 동생이 죄수였다니. 동생은 견디지 못했소.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간수였지만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소. 그래서 동생이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발견했소. 막사에서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강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만두면 나도 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요. 동무들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소. 동무들의 아들들은 나처럼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민수가 강냉이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버티시오. 제발.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지옥에서 사람의 마음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강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그 간수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죄수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그러니 낮에는 정말 조심하시오. 다른 간수들 앞에서는 나도 조심할 거요. 알겠소.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강동무. 미경이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무라니. 나는 간수인데. 아니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사람이요. 진짜 사람.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셋의 관계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강민수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일해야 했습니다. 다른 간수들 앞에서는 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욕을 하고 곤봉을 들고 때로는 일부러 더 거칠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작업조를 세울 때 그는 일부러 우리를 줄 끝으로 보냈습니다. 감시가 느슨한 자리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리가 젖지 않도록 작업 순서를 바꾸기도 했고 밤점오는 숫자를 빠르게 불러 오래 서 있지 않게 해줬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 사소함 덕분에 우리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그는 손전등을 한번 껐다 켰습니다. 괜찮냐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 한 달을 훔쳐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훔쳐 산 시간만큼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박철호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마다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작업 도중 괜히 가까이 와서 서성였습니다. 12번. 그가 제 번호를 불렀을 때 제 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요즘 안 쓰러지더라.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가 다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강냉이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전등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조심해야겠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확실히 나를 보고 있소. 그리고 동무들도. 미경이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내가 물을 더 준 걸 봤다고 하오. 강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기록을 뒤지고 있어.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기록이 뒤져진다는 건 이미 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괜찮소.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간수요. 최악의 경우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지겠지. 하지만 동무들은 한 번 찍히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조심하면 되지 않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끌어들인 것 같아서. 아니요. 미경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동무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어. 감사해야 할 일이지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게 움직였고 더 조심하게 숨 쉬었습니다. 여기서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을 허락받은 마지막 밤.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미경에게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건 작업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힘든 구역, 돌을 나르는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체력이 좋은 남자 죄수들이 가던 곳이었습니다. 27번. 박철호가 일부러 크게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여기다. 미경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긴 여자들이. 입 다물어. 박철호가 곤봉을 바닥에 탁 내려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미경은 돌을 나르다 쓰러졌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의도된 배치였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징계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미경은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며 막사로 들어왔고 저녁 점호가 끝난 뒤에야 제 옆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나 오늘 박철호가 그러더라. 뭐라고? 강민수 간수가 너랑 나를 특별히 챙긴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보이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미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막사문이 닫히고 점호가 끝났는데도 27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강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 외곽 철조망 근처였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을 삼키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미경 동무는 제가 입을 열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입으로 넘겨졌소. 그 말은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라 본보기로 분류됐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불려갔소.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철호가 내 앞에서 미경 동무 기록을 일부러 펼쳐놨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소. 저 여자 내가 챙기는 애 맞지? 라고. 그 순간 강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알았소. 이제는 도와주는 선이 아니라는 걸.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미경 동무는 사흘 안에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강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수 없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끝까지 가야 하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운명을 같이 짊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점호가 끝났는데도 27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나 빠진 막사는 항상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묻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27번. 보위부가 아니라 수용소 관리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이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군데군데 잘려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눈은 사람을 보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밀어줄 안으로 넣었습니다. 복귀다. 관리 간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말 많으면 같이 끌려간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을 때도 미경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을 때 미경은 본능처럼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거기 남아있다는 걸. 그날 밤 불이 꺼진 뒤에야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름을 3번 말했어.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제가 숨을 죽이고 묻자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 이름. 아들 이름. 내 이름.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리지도 않았어.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계속 묻더라. 누가 시켰는지, 누가 도와주는지.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말이야. 근데 그녀가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에 다시 부르면 나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강민수가 막사 뒤로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온 건 기적이 아니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요. 그는 종이에 그어진 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선이 그어지는 순간 누구도 못 건드리오.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그 말에는 희망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귀한 통보였습니다. 다음번엔 미경 동무 이름이 이 종이 위에 남을 거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미경이 돌아온 건 끝이 아니라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다는 뜻이라는 걸.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수가 또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동무들 큰일이요. 강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확실히 나를 의심하고 있어. 며칠 전에 내가 동무들에게 물을 더 준 걸 봤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이. 박철호가 동무들을 주목하고 있어.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박철호가 우리를 더 괴롭힐 거라는 걸. 정말 미안하오.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강 동무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텼소. 고마워할 일이지 미안해할 일이 아니요. 그래도 강민수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동무들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소? 우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말이요.
강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 양심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 동생이 꿈꿨던 것을 내가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오. 탈북. 말하는 거요?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그 단어조차 입 밖에 내기 무서웠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강민수가 우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동무들도 함께 갈 생각이 있어? 나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 동생도 혼자 시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셋이라면. 저는 미경을 봤고 미경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들. 하지만 여기서 탈출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소. 강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소. 나는 간수니까 경비 체계를 알고 있어. 정전 시간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발전기를 점검할 때 5분 동안 불이 꺼지는 시간이 있어. 5분.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조망 한 곳에 낡은 부분이 있어. 거기를 미리 더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5분 안에 뚫고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걔들이. 제가 말했습니다. 걔들은 내가 처리하겠어. 강민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먹이의 수면제를 구할 수 있어. 의무실에서. 우리는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산으로 가야 하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까지. 이틀 정도 걸릴 거요. 길을 아오. 동생이 시도했던 루트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동생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거요. 동무들과 함께라면. 강동무. 미경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무는 왜 우리를 돕는 거요? 혼자 가면 더 쉬울 텐데. 혼자는 실소.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가다가 잡혔소. 나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소. 그리고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동무들 아들들 엄마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소? 나는 동생을 잃었지만 동무들은 아들들을 다시 볼 수 있어. 그게 내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같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강동무 고맙소. 정말 고마워하지 마시오.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잡히면 우리 모두 죽소. 그래도 할 거요. 미경과 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우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꼭 나가야 합니다. 좋소. 강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준비를 시작합시다. 다음 주 목요일. 그날 정전이 있어. 그날 시도하겠어. 일주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단 일주일. 일주일 후면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리거나 아니면. 겁나오? 미경이 물었습니다. 겁나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무섭소. 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소. 그리고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낮에는 더욱 조심하시오. 절대 내 눈치를 보거나 하지 마시오. 박철호가 보고 있어. 알겠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동무.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하지 않겠소? 아들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소? 보고 싶죠. 꿈에라도 보고 싶소.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우리에게는 단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1년처럼 느리고 매 순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탈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 긴장됐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동무 손이 떨리오? 어느 날 일하는 중에 미경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들킬까봐 겁나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버텨야 하오. 조금만 더. 박철호 간수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박철호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12번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 박철호가 저를 발로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동무 괜찮소? 미경이 저를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27번 누가 도와주라고 했나? 박철호가 미경도 밀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저 죄수들은 오늘 할당 채웠소. 저쪽 밭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소? 박철호가 강민수를 쏘아봤습니다. 김동무는 죄수들한테 왜 그리 관대하오? 관대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요. 강민수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흥. 박철호가 코웃음 치며 가버렸습니다. 강민수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래? 준비하시오. 그리고는 다른 죄수들을 감시하러 갔습니다. 뭐래? 단 이틀 후였습니다. 다음 날 강민수가 노동 중에 저희 근처를 지나가며 땅에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서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내일 밤 10시. 정전 5분. 창고 뒤 철조망. 불 끄면 그쪽으로 뛰시오. 개들은 잠들게 할 거요. 준비하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탈출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 막사에서 미경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 동무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하면. 하지 마시오 그런 말. 미경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거요.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맞소. 우리 지훈이를 꼭 다시 봐야 하오.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경 동무 아들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요. 그럼요. 우리 성훈이가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탈출 당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왔고 막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밤 9시 50분. 저와 미경은 판자 위에 누워 있었지만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잠들어 있었고 우리만 깨어 있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막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개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신기하게도 개들이 짖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수면제를 먹였나 봅니다. 창고 뒤쪽에 강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요? 그가 철조망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제일 약한 곳이요. 내가 며칠 동안 조금씩 더 약하게 만들어놨소. 바로 그때 불이 확 꺼졌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이요. 5분밖에 없소. 강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철조망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빨리, 빨리 나가시오.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이 먼저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에 팔이 긁혔지만 미경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수진 동무 빨리.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을 찢고 살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기 누구냐?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들. 박철호가 총을 꺼냈습니다. 빨리, 빨리 가시오.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박철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뛰라오. 뛰라고. 저는 철조망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동무는 가야 하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강동무 희생이 헛된 거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수가 박철호의 총을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또 났습니다. 강동무.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시오. 빨리 가라오.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총소리. 탕. 수진 동무 가야 해요. 미경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졌습니다. 정전이 끝난 겁니다. 순간 수용소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탈주다. 탈주. 간수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뛰어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 탕, 탕.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가 풀린 겁니다. 멈춰라. 간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덤불 사이로, 어둠 속으로. 제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미경 동무 이쪽이요. 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미경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추격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큰 바위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후, 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강동무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을까요?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살아있을 거요. 꼭 살아있을 거라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강민수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그의 동생처럼 그도 자유를 위해 싸운 거였습니다. 가야 합니다.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강동무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헛되게 할 수 없어. 맞소. 가야 하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향해서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관문을 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어둡고 추웠지만 밤새 걸었습니다. 5월인데도 산속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우리는 얇은 죄수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 동무 잠깐만 쉬어가요. 미경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추격대가 5분만이요. 제발. 우리는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물이.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소. 저도 목이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계곡물이 있소. 우리는 비틀거리며 계곡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아, 살 것 같소.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도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미경이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했소. 두만강을 찾아야 하오. 두만강.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강동무가 이틀이라고 했소. 해가 떠올랐지만 우리는 낮에는 숨어야 했습니다. 추격대가 헬리콥터를 띄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기 동굴이 있소. 제가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낮 동안 저기 숨어 있다가 밤에 다시 가요. 동굴은 습하고 추웠지만 숨기에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워요. 미경이 떨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해가 지면 다시 걸어야 하오. 수진 동무.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동무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그 마지막 총소리가 계속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동무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소. 우리가 꼭 살아야 하오. 그래야 강동무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거라오. 알아요. 알고 있어. 낮 동안 우리는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해가 지자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쪽, 계속 북쪽으로.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가면 안 돼요. 신고당할 거요. 제가 미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안 돼요. 위험해요. 우리는 마을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속 걸었더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진 동무. 못 가겠어. 미경이 쓰러졌습니다. 미경 동무. 저는 미경을 일으키려 했지만 저도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올 거요. 아들이. 우리 성훈이가 보고 싶소.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보러 가야죠. 일어나요. 일어나야 아들을 볼 수 있소. 제가 미경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미경이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큰 강물 소리였습니다. 저게 두만강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앞에 큰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왔소.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갈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헤엄을 쳐야 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엄을 못 치요. 미경이 두려워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잘은 못하오. 하지만 해야 하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동무, 내 손 꼭 잡으시오.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알겠소. 절대 안 놓겠소. 미경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으악! 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속으로 빠졌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경 동무. 제가 미경을 잡았습니다. 발버둥 치지 마시오. 내가 잡고 있어. 물살이 우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저는 한 팔로 미경을 잡고 다른 팔로 헤엄을 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을 들이켰습니다. 기침, 기침. 수진 동무. 미경이 울었습니다. 놓지 마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자유였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닿았소. 바닥이 닿았소. 우리는 비틀거리며 강을 빠져나왔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북한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국경을 넘은 겁니다. 성공했소, 미경 동무. 우리가 해냈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누구야? 중국어였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탈출했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중국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와 미경은 얼어붙었습니다. 2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조선 사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죄수복, 상처투성이 얼굴, 벌벌 떨고 있는 몸. 탈북자네.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한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랑 가자. 놓으시오. 제가 북한말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수진 동무.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경 동무 뛰어요.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무작정 뛰었습니다. 숲으로 밭으로. 뒤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이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오?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민수가 있었다면. 그가 길을 알고 있었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미경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강냉이, 알갱이 몇 개 든 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저기 옥수수 밭이 보이요. 미경이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옥수수 밭이 있었습니다.
가서 좀 따올까요? 들키면 어쩌려고. 하지만 이대로는 굶어 죽을 것 같소. 결국 우리는 옥수수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옥수수 몇 개를 땄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데도 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습니다. 누구야?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잡아라. 옥수수를 품에 안고 우리는 또 뛰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습니다. 먹을 것은 밭에서 훔친 채소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저기 교회 갔소. 미경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도와주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신고당할 수도.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소. 우리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여자가 우리말로 물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말하려는데 그 여자가 재빨리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보면 안 돼요. 문을 닫고 그 여자가 우리를 살펴봤습니다. 탈북자시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가련한 것들.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여기 목사님 사모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오.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사모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하얀 쌀밥에 국찌개까지.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실라.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사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려워요. 브로커들은 돈 없으면 안 데려가요. 오히려 팔아넘기기도 하죠. 팔아넘긴다니 무슨 말씀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신매매요. 탈북 여성들을 중국 남자들한테 팔아요.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과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여기 며칠 숨어 있어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랑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리는 교회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나흘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중국 공안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수진 동무.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꼭 갈 거요. 제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모님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께 연락했어요. 그분이 라오스로 가는 길을 도와주신대요. 라오스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태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달, 두 달. 길도 험하고 위험해요. 중간에 잡힐 수도 있고.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트럭의 짐칸 속에 숨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모두 우리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검문소 지날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 사이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몇 번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트럭을 검사했습니다. 뭘 실었어? 가구요. 열어봐. 네. 트럭 문이 열렸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안이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됐어. 가. 공안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미얀마 국경까지 그리고 다시 라오스로. 트럭에 걸어서 온갖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가 태국이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거의 다 왔소.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여권 있어? 태국 경찰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여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잡힌 겁니다. 저와 미경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또 갇혔어. 또. 미경이 울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제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소. 우리는 경찰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시오. 영어도 태국어도 몰랐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사람이 우리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건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저게 대한민국 국기라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수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저희는. 일주일 후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예요. 내일 출발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와 미경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요. 한국에. 정말 한국에 가는 거요. 비행기에 처음 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큰 기계가 하늘을 난다니. 수진 동무 괜찮소?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만 행복하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빛들. 저게 한국이요. 그렇소. 저게 대한민국이라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오. 왔소.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요? 미경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북한에서 본 드라마보다 더 화려하오. 하나원에 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 지하철, 편의점. 이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와요. 선생님이 자판기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로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오. 참으로 신기하오. 미경이 감탄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날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남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가끔 제 말투가 이상하다고 신기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찾았어요. 정말이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에 있던 아들을 데려왔어요. 성훈이를. 우리 성훈이를 다시 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라오. 수진 씨 아들도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아들 소식을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하철도 혼자 타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서울 거리를 걸으면 감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밝고 이렇게 자유로운 곳. 지훈아.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가 살아있단다. 엄마가 자유로운 곳에 왔어. 언젠가는 너도 여기 올 수 있을 거야. 저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 강민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수용소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동무. 저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동무가 준 자유를 헛되게 하지 않겠소. 제대로 살겠소. 동무 동생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 제 아들처럼.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겪은 지옥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민수 동무, 미경 동무와 함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이 자유를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